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네이버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동반 인수하는 전략이 유력한 가운데 만약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와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면 거래액 50조 원 규모의 대형 이커머스 공룡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요즘 기업계의 생존 방식이 기존 경쟁 구도에서 협업 구도로 변모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짝퉁의 나라라고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이 화성에 단 한 번의 시도로 착륙에 성공을 했죠. 어제는 화성에 착륙한 중국 지상탐사 로버가 찍은 첫 번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이제는 우주까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우주기술 확보가 글로벌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목요일의 코너 글로벌 이코노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으면 이 회사와 저 회사는 경쟁관계, 나라가 달라도 결국 수출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경쟁관계. 이제 이런 생각과 개념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으면 국내 국외할 것 없이 기업과 기업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를 요즘은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대어, 이베이 코리아를 향한 신세계와 네이버의 협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생 이슈 인터뷰, 오늘은 자세한 내용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업과 기업이 이른바 콜라보를 하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젠 벌써 옛말이 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4, 5년 전에 4차 산업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은 그 이전 산업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면 자동차, 화학, 조선, 식품 등 같이 업종 간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차 산업이 들어서면서 이 바로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경쟁자는 자동차 산업이었죠. 네. 식품사는 식품이었고, 그렇지만 우리 잘 알듯이 애플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고, 아마존도 자동차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처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위 합종 연행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글로벌 많은 기업들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특히 IT가 더 발전하면서 이러한 산업 간의 경계의 종말 그리고 합종 연행,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게 되고요. 네, LG전자가 또 협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가속감이 붙게 이제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약에 두 회사가 한다고 하면 두 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는 이렇게 기업 간의 기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계가 좀 많이 낮아지나요? 예, 많이 낮아지죠.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첫 번째 조건은 각 기업이 서로에게 필요할 때 오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가 서로 공개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개방형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저희가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요즘 또 논의가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3월 달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가 션디스트라고 해서 한 3개 사업자가 붙는 듯 하다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네이버와
신세계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인수를 할 것이라는 게 뜨면서 새로 이제 다시 뉴스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베이 코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G마켓이죠. G마켓, 옥션, G9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약 시장 점유율은 12.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액은 약 2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미국 이베이가 가지고 있다가 이베이 철수설이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격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고, 네.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누가 인수할 것인가가 네. 쇼니스트라고 3자가 등장을 했고, 3자는 신세계, 롯데 그리고 그 SK 11번가와 MBK 파트너스가 네. 합한 세 개가 올라왔는데, 네. 이제 어제 뉴스에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같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이 이베이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롯데랑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이 세 개 업체는 일단 그러니까 예비 입찰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세계와 네이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좀 뉴스가 됐는데 네. 이 신세계와 네이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두 개 업체가 연합해서 네. 이것을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로는 신세계가 최대 주주가 되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회사는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미 네이버와 신세계는 그 쿠팡이 미국 그 나스닥에 미국에 상장할 때 지난 3월에 2,500억 규모의 지분을 막교환을 이미 한 상태로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의 동맹을 맺은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두 기업이 컨소시엄을 했을 거라는 더 유력한 이제 증거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세계든 네이버든 독자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양쪽 회사가 다 약간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면 될까요? 자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베이 코리아는 쿠팡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온라인 마켓도 가지고 있지만 로켓 배송이라는 강력한 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베이 코리아는 온라인 마켓에서 유일하게 그 온라인 마켓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이베이 코리아가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좋으냐? 오프라인 유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계속 흘러나온 이야기였는데 사실 네이버는 우리가 금색으로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유통 기업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현재 1위 온라인 유통 기업인데 이 네이버가 3위인 이베이 코리아까지 온라인으로 묶어버리고 이 두 개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까지 합치면 국내에 가장 큰 공룡 유통 시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두 회사는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고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일단은 약간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네. 좀 이런 입장인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전제 아까 숏리스트에서 신세계 그리고 롯데 그리고 그 SK 11번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세계 숏리스트에서 만약 네이버와 신세계가 같이 컨소시엄이 확정되어서 들어온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가장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가장 큰 공룡이 되어 있지만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류와 상품 구성 능력은 있지만 오프라인 플랫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신세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이라고 SSG라고 네. 그 온라인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이 겨우 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이미 넘겨왔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같이 가지게 된다면 신세계의 오프라인과 네이버의 현재의 강력한 온라인이 합쳐진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나 그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어온 가장 큰 이유는 네. 인수 자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수 자금이 원래 현재 그 이베이 코리아의 그 현재 인수를 그 매각을 맡고 있는 자문사가 미국의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인데 네. 이들이 제시한 인수 가격과 실제 피인수자 그러니까 인수를 희망하는 그 기업 간의 그 가격 차이가 약 2배 가까이 나는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5월 중순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5월 말로 미룬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의 5월 말이 다 돼가는데 그 이베이 코리아가 원하는 인수 금액이 5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인수 기업들은 예상 금액을 약 3조 정도로 원래 적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매각 자문을 맡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처음에 6조 가까이 부른 것 같습니다. 2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좁혀지고는 있지만 역시나 매수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유는 뭐냐 하면 양쪽의 이제 입장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원하는 쪽 기업들은 전체 마켓 시장에서 뭐 20조 정도의 그 유통 금액이고 실제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을 했거든요. 네. 영업이익은 850억을 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그건 재밌게도 쿠팡은 여전히 적자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마켓 유통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많이 보는 곳이 바로 이베이코리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쪽에서는 시장도 12%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알짜 기업이다라는 걸 부각하고 있지만 네. 반대로 매수를 하는 기업에서는 뭘 약점으로 잡냐 하면은 성장세가 너무 주춤하다. 이미 쿠팡이나 네이버에 뺏긴 거 아니냐. 시장의 주도권이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인수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이게 온라인 마켓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G마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매물로 나왔어? 시장이 없어지면 빨리 이탈할 가망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매각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입장.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계속 알짜 기업이라는 입장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가 입장이 좀 평평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조랑 5조는 사실 간극이 좀 크잖아요. 네. 어느 정도 협의점이 찾아지긴 할까요? 이제 협의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 방식을 좀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안으로 꼽히는 게 일단 이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예를 들어 신세계가 인수한다면 신세계가 SSG라는 기업을 가지고 유통을 갖고 있는데 스피노프에서 그 기업을 별도로 합병한 다음에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해서 물론 그때는 이베이도 역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인수 대금 자체를 좀 협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직접 쓸 거라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이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쿠팡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신세계와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협업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쿠팡에 대한 견제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이 또 최근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도 했기 때문에 뭐 쿠팡, 신세계, 네이버 이 세 기업이 가진 장점과 단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세 기업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이제 이 세 기업의 장단 분명히 있죠.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물류입니다. 네. 예, 새벽 배송이라는 물류 세계 시스템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급성장하면서 고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강점이 가장 크고요. 신세계는 반면에 아까 석닷컴이 2%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가장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예. 마트, 백화점은 네. 그리고 네이버의 강점은 역시 검색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첫 번째 검색 엔진으로 네이버를 쓴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 그 덕분에 직접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검색을 통해서 가격 비교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역시 쿠팡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네. 두려워하는 곳은 네이버였습니다. 신세계나 롯데는 어차피 오프라인 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은 해야 된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뿐이지 역시 오프라인 매출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는 역시 쿠팡이 저렇게 급성장하니까 역시 같은 온라인 강자로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들과 그 합종 운영을 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쿠팡은 오프라인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아마존을 알지만 아마존이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제스처는 바로 오프라인 진출이었습니다. 결국 그 온라인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프라인이 없이는 계속 생존하기도 네. 어렵고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시장도 바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대로 네이버와 신세계의 연합이 구축이 되면 아까 그 쇼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SK텔레콤이랑 그 지금 홈플러스 최대 주주죠. MBK 네. 파트너스. 네. 이 두 회사도 네이버랑 신세계처럼 유사한 형태로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SK텔레콤과 MBK 파트너스가 사실 비슷한 형태죠. 왜냐하면 SK텔레콤의 11번가 그리고 MBK 파트너스 오프라인인 홈플러스. 네. 이 두 개가 그 유사한 형태로 지금 근수협 맺어서 들어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신세계와 홈플러스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비슷한 것 같지만 신세계는 이마트 24라든지 훨씬 더 다양한 유통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그렇죠. 꼽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번가보다는 네이버 온라인 유통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시너지 효과는 이쪽이 훨씬 더 클 거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와 신세계 쪽이 훨씬 더 시너지 네. 효과는 크겠다. 롯데 쪽 입장도 좀 궁금해요. 롯데도 뭐 인수자금만 놓고 보면 충분히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수 자금의 규모를 보면 롯데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특히 롯데는 롯데온이라는 강력한 온라인 마켓을 하려고 많은 투자를 했죠. 네. 작년에. 근데 결과는 사실 실패로 끝났다 봐야 되고 특히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낸 중에 증거가 하나 뭐냐면 네. 롯데 이커머스 부분에 그 지난달에 네. 이베이 코리아의 전략기획 본부장 출신인 나영호 신임 대표를 재출발시켰어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시장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먼저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특히 또 인수자금 역시 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의 그룹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세 3자 구도가 어디가 최소 인수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이버와 신세계가 합쳐서 시너지가 완전히 컨펌되고 들어온다면 이쪽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신세계랑 네이버가 진짜 말 그대로 이베이 코리아를 공동 인수를 하면 업계 랭킹 1위가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도 제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그 전체 시장 구도를 보면 네이버가 현재 약 18.6%거든요. 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쿠팡이 13.7%고 이베이 코리아가 12.4%인데 이 두 개 기업이 그대로 합병을 하면 먼저 41%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온라인 시장에서 플러스 아까 슥닷컴이 11%.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베이 코리아의 어떤 부분을 가져가냐면 일단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온라인 유통을 했습니다.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0년 동안 뭘 축적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겠죠. 네. 그리고 현재 1,4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의 셀러들, 판매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또 2억 개 이상의 상품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과 네이버의 또 플랫폼 그리고 그 신세계의 오프라인 유통망 이 세 개가 합쳐진다면 어쩌면 또 한 번 새로운 형태의 네.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럼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절차를 볼 때 어떻게 진행될지, 뭐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좀 놓고 지켜봐야 될까요? 역시 핵심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조냐, 5조냐, 6조냐 이야기하지만 네. 우선 가격인데 거의 20조 원 규모의 유통 금액이면 쿠팡이 23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과 맞먹는데 이걸 어떻게 쿠팡은 미국 상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그대로 해서 3조를 들여 사올 건지 아니면 인수한 다음에 스핀오프해서 별도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쿠팡처럼 미국 시장에 재상장을 해서 네. 그걸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식으로 현금 거래를 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점점 합쳐지고 있는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병되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 나올 것인가 또 이것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규모 그리고 방식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런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들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흐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 이베이 건 관련 말고도 시장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여급 오픈 이노베이션이 또 있을까요? 우선 어제 뉴스죠. 미국의 예를 들면 아마존이 유명한 영화사인 MGM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즉 OTT 시장에 또 새로운 하나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현재 OTT 시장은 합종 경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 국내로 들어와 보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KT가 현대중공업과 오픈 이노베이션한다. 되게 의외죠? 그러네요. IT 기업과 중공업 기업. 어떤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나요? 로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 산업과 네. IT 기업이 합쳤을 때 또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바이오 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생산 방식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른 기업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네. 특허까지 이런 한형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현재의 산업의 방향은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 나만 할래 라고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코어 기술과 코어 밸류, 코어 서비스를 빨리 시장에 열어서 나와 같이 할 사람 손들어 라고 해서 시장에 내놓고 여러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때 네. 새로운 서비스, 혁신들이 빨리 발생하고 그것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네. 기업 간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네. 기존의 산업은 일단 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이라든지 차별화된 서비스 같은 걸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면 예. 이제는 4차 산업에서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리딩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경쟁을 피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이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쿠팡 기업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온라인 시장인데 혁신적인 오프라인 유통을 물류를 제시한 거죠. 로켓 네. 배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리딩해 간 거죠.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합종 일행은 고객의 서비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리딩하고 차별화된 걸 내놓으면서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한 창출 능력은 오히려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피해가면서 리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서 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업 밸류가 높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종근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